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시간에 사실 오늘 지금 대화의 기술과 면접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촬영을 도와주는 우리 방송국장에게 감사하고 사실 대화, 스킬, 또 면접 뭐 이런 것들을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에 복된 만남이 있고 정말 저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또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지금 우리 방송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방송국장도 만나면 기분 좋은 친구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방송 촬영을 임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부터 지금 이제 듣는데 이번 주는 지금 우리 학교 축제로 대학 생활의 꽃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축제죠. 대동제. 이걸 감안해서 지금 비대면 수업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오늘 사실 찍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오후 3시 10분 전이고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사실 스승의 날 꽃다발 하나도 못 받은 스승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화의 기술 면접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계셔서 사실 오늘 5월 15일 저를 만나면 앞에 찍고 있는 우리 방송국장이 교수님 손편지를 써가지고 오겠습니다. 손편지는커녕 저도 이 말 여러분 반복하니까 저도 질리네요. 제가 더 리터에서 샀던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수업 전에 제 수업 전에 항상 들어가면 저를 정말 서비스해주는 우리 생활체육학과 윤상영 교수님이 계시죠? 한번 봤을 거예요. 바카스도 갖다 드리고 정말 너무나 정말 제가 닮고 싶으신 정말 모델 같은 그 교수님.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섬겨주심에 이 시간을 빌어서 더욱더 감사드리고 근데 그분이 더 리터 커피를 사주셨어요 오늘. 그런데 그 더 리터 커피를 우리 제가 하나도 못 먹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의 오늘은 스승의 날이 아닙니다. 제자의 날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5월 15일은 제자의 날, 제자가 짱인 날, 스승의 날은 없습니다. 제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날 애롭고 고독합니다. 차라리 스승의 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오늘 점심시간에 말하신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어떤 교수님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스승님을 모시고 왔는데 저를 기억하는 제자는 없구나. 정말 갈수록 인정이 메마르는 이런 세상, 이런 사제관계 오늘 저는 마음껏 울고 싶습니다. 제 울음을 탓하실 분들은 대화의 기술과 면접 울지 마세요라고 외쳐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울 때 돌멩이를 하나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로 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슬프지만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등록금을 내고 수업에 들을 권리가 있는 분이고 저는 여러분의 등록금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경제인이라 여러분 경제관념에 의해서 이 시간 여러분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의 기술 비대면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 있는 제 방 서재에 있는 이 책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저 준비한 남자입니다. 그냥 대충 강의 안 합니다. 보죠? 네. 자, 이 책을 한번 찍어주세요. 이 책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저는 책을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지만 이렇게 지하철 탈 때나 버스 탈 때는 이런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제가 책 추천하는데 여러분한테 이거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이에요. 대화의 기술인데 교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수업입니다. 지금 책 제목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국장님 뭐예요? 이기는 대화. 이기는 대화. 아까 영어는 뭐니까 한국 사람 맞네요. 이기는 대화. 말에도 뭐가 있다? 명품이 있다. 명품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 멋있게 해야 됩니다. 말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뭐냐면요, 기억해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스승은혜 감사한다고 우리 정빈군은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알기에 제가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5월 15일 자 여러분한테 뭔 감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스승의 은혜에 너무 목말라 있는 교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건 조크인 거 알죠? 근데 조크 속에도 뼈가 있다. 말에 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제일 위에 실은 풍요롭 지금 글을 못 읽습니까? 지금 눈이 안 좋네요. 자, 첫 글자에 저 앞에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유쾌한 대화법. 갑자기 어째 애국 학생이 읽는 것처럼 조금 지금 이제 삶을 풍요롭게 나도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유쾌한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는 교재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어쩐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오늘 지금 강의를 혼자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방송국장이 지금 촬영을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것이 정말 오늘 받은 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국장이 내일 준비하느라고 바쁘는데 하나가 물어봅니다. 조강미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이따 가면서 예. 약속은 했죠? 네. 아이고 오케이 하셨죠? 네. 자 여러분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 제 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봐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대중교통 탈 때는 이런 책이 좋다고요. 작은 책. 그러니까 이런 작은 책을 서점에 가면 몇 권 사놓으세요. 그리고 그 서점에 가면 혹시 서점 갑니까? 가끔 가요. 가끔씩. 어디를 갑니까 주로? 이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거가 어디 있죠? 교보문고나 잘 몰라서 서울 지리를. 이제 광화 본점에 있는 광화문도 있고. 저기 거기는 어디입니까? 네? 정말 유명한데 코엑스 어디? 어디 막 무슨 도서관? 그 별마당 도서관. 거기는 이겁니까? 이거죠. 제가 거기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에 또 뭐 맛집 있다던데요. 뭐 버거인가 피자인가 뭔가. 저도 들어온 것 같은데 까먹었습니다. 거가 유명하다고. 네. 그런데 가면은 또 행사할 때 좀 책을 세일하는 책들도 있어요. 네. 그런 책을 보면 저도 이제 이 세일할 때 샀거든요. 이런 걸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요. 너무 가볍게 읽기에. 자 여기 책에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제 실제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 그 친구하고 지금 연락 안 하고 있어요. 부담스럽더라고. 여러분 부담스럽단 말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 기분 나쁘더라고. 저는 절대 상대방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희 책에 있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대화를 나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상하더라고. 좀 민망하더라고. 부끄럽더라고. 뭐 어떻게 하냐? 야 그렇게 안 해. 야 그럴 리 없어.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게 어떤 겁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좀 틀리다고 아예 이야기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대화가 끊어져 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자기 주장이 묵살당하고 대신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여줄 성인 군자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나도 뭐 말했는데 묵살해버려. 아니야 틀렸어. 그럴 리 없어. 네가 뭘 모르네? 야, 똑바로 찾아봐봐. 너 완전히 맨날 틀린 소리만 한다 너. 이렇게 하면 어쩌냐 그 말이야. 근데 그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이 있어버렸어. 그러면 더 이제 민망해버리죠. 근데 단둘이 있어도 이런 말을 하면 어째요? 기분이 기분이 나쁘더라고. 네. 그러면서
다시 만나기가 좀 그렇죠. 부담스러워. 네. 뭐 싸울 수도 없고 근다고 싸울 수도 없잖아. 이런 말을 한 사람한테 네. 그냥 피해버리는 게 낫지.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정답은 사실 이렇게 하면 정답은 이거야. 야, 친구야, 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누가 이렇게 편하게 이성을 찾고 나와요?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처럼 지금 안 만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만난다고 내가 다짐을 한 게 아니라 굳이 저런 습관을 들이고 있는 사람한테 만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도 기운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친구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 저런 식으로 친구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경청과 공감해요. 아 그래 좀 생각이 달라.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지적질은 안 돼요. 여러분 대화에 지적질 안 됩니다. 지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대화에서 지적질 하지 마. 혹시 그런 친구들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좀빈구는? 많죠. 너무 많아서 탈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우리 대화의 기술과 면접을 듣는 우리 그 학생들 여러분, 나는 최근에 지금 제 애예요. 제 친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스럽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야 그렇게 안 해. 그럴 리가 없어. 야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네 몰라서 그래.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아 그거 절대 안 돼. 그거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나왔어. 자기 주장이 묵살당하고 대신 그럼 내 주장이 묵살당했어.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다 맞아라고 상대의 주장을 들어줄 성인 군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서 뭐더라? 마음을 열게 해줘라. 대화는 결국은 뭐냐? 상대의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상대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열어줘야 돼. 그쵸. 그래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제 마음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갖다가 계속 기억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열어줘야 되니까 상대를 지적질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돼. 야 틀렸어. 너 잘못됐어. 뭐 이거 됐어. 조언을 그 사람이 조언을 해주라고 하면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조언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해버리면 그것은 결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조민구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듣고 위로를 해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화를 할 때 계속 이끌어. 지금 이런 경우는 대화가 단절적이잖아요. 네. 커피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다음에 그냥 뭐 한 2시간 만날 거 한 30분 만나고 빨리 그 자리에 뜨고 싶어요. 네, 그렇죠. 싸울 수는 없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대화는 상대의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상대의 호의를 자극해야 돼요. 상대의 호의를.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뜻을 가지게끔. 그러려면은 칭찬해야 되죠. 공감해야 되죠. 반응을 해줘야 되죠.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맞장구를 친다든지 뭘 들어준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상대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 그런 작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영하는 합법은 뭐냐? 환영하는 합법은 의논하듯 말하는 겁니다. 의논하듯. 그 다음에 뭐예요? 부탁하는 식으로. 우리 정빈군도 기억할 거예요. 정말 우리 대학에 훌륭하신 교수님 계시죠? 그쵸. 너무 많죠. 예, 훌륭한. 너무 많으셔요. 네. 예, 나는 적다고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로 아주 네. 저도 제가 정빈군한테 이야기했죠. 저도 그 교수님은 존경한다고. 근데 그 교수님 알죠?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영어 교수님. 지수옥 교수님. 네, 지숙 교수님이 지금 우리 학교에 또 중요한 또 업무를 맡고 계셔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숙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항상 뭐냐면은 부탁하듯이 말해요.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말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야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걸 잘 들어가지고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탁하듯 이야기하시더라. 어떤 것을 부탁하듯.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부탁하면은 부탁하드리는데 부탁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네. 안 들어주죠. 진짜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업소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의논하듯 말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도 그래요. 직원 선생님들한테 교수님,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마음을 열어줘요. 그리고 뭐냐면 조언 구할 것도 아닌데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하면 그분이 마음을 열어주더라고. 그러면 자기가한테 조언을 구한다는데 그 사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죠.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조언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논을 하듯 말하고 부탁하는 식으로 말하고 웃음을 띠고 말해야 돼요. 웃어보세요. 어우, 대단하네요. 연기자네요. 웃음을 띠고. 좀 어색하네 이것은. 너무 가공된. 웃음을 띠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막 사진 찍을 때 막 그런 사진 한번 찍는 컨셉 있죠. 네. 예, 막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찍는 겁니까? 야 뭐 이상하게 표정 막 해갖고 막 이런인데 정말 대화할 때는 대화에 빠져들게끔 호감을 가지고 환영하듯 말하고 의논하듯 말하고 부탁하듯 말하고 상대의 장점을 살피고 상대의 인정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상대가 많은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가 우리도 그런 거 눈치채죠. 내가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듣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알잖아요. 네. 그럼 어째요? 기분이 상합니다. 좀 안 좋죠. 네. 네, 전화 왔네요.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네, 받고 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대화, 뭐 상대를 굳이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겨야 되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 윈윈하는 대화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상대를 배려해라. 그냥 상대를 지적질해서는 안 된다. 상대 지적질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지적받고 좋아할 사람 없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점을 네가 한번 판단을 해줘 하면 지적하세요. 굳이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 대화는요. 저 사람의 마음문을 열는 작업이에요. 대화는 마음문을 적겠습니다. 대화는 상대의 상대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이다. 대화는 상대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이다. 대화는 상대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이다. 대화는 상대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이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지적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라. 이게 정답입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되니까 환영하면서 적극하면서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에 온다. 대화가 곧 여러분 협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소통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화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대화에 정말 우리가 주체적인 능동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 환영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예,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시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아주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는 상대의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화도 매력적인 대화가 있어요. 매력적인 대화. 상대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이다. 매력적인 대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정보. 매력적인 대화. 이런 대화가 있는데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상대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상대가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 게임에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은 또 데이터에 관련이 돼 있다면 뭘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IT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AI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줘야 매력적인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만나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verbal communication, 의사소통인데 어떻게 하지 만날 수가 있습니까? 뭔가 도움이 되어야지 만날 수가 있거든요.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박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울 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제 저도 한 10년 전에 만난 분에게 선배님 정도인데 나이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똑같습니다. 근데 막 그 만난 장소도 그게 똑같아요. 아 이분이 여기 계셨는데 회사가 여기 계셨는데 이름도 똑같아 하고 10년 전에 만난 그런 분에게 12년 정도 됐을까요? 12년 한 15년 정도 됐을 것 같네요. 13년, 14년, 15년 정도.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기억을 못해요. 저는 임영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만났을까요? 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런 데서 만났는데 하니까는 네, 그러십시오. 지금 이게 켜져 있습니까? 여기 이 방향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방향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것만 보고 가십시오. 지금 제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시계를 안 가져와서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그것만 보세요. 21분 30분. 21분. 그럼 저 시계에서 몇 분이면 50분 되겠습니까? 한 6까지 가면 되겠네요, 거의. 네. 그러면 한 50분 정도. 다녀오십시오. 네, 다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또 당신이 계셔야죠. 그쵸. 또 뭐 선물 또 아이고 가지 마세요 또 막 또 그런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정보를 제공하고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족감을 줘야 돼요. 지적 만족감. 우리가 만나는데 내가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언제나 정말 만나는데 지적 호기심이 돼야 되고 집단 지성이 돼야 돼요. 만나는데 여러분 매번 그 이야기만 한다면 이거 대화의 빈곤은 안 돼요. 매력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의 빈곤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화의 빈곤. 매일 만나는데 같은 내용만 말한다면 재미없겠죠. 매일 만나는데 자기가 잘한 이야기만 하면 축구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 영어 이야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 만나는데 영어 이야기만 한다고 하세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실증나고 만나기 싫고 저도 그러던데요. 어떤 분이 계속 그 분야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만. 그래서 조금 실증도 나고 좀 재미도 없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다르게 다른 소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양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양파 껍질.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양파 껍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의 메시지. 긍정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까면 깔수록 뭔가 계속해서 뭔가 많이 나오는 것들,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것들, 정보가 많이 또 제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활한 소재로 좀 이용을 하면 대화의 빈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족감을 제공해라. 정보를 제공한단 말인데 만족감을 제공. 지적 만족감이죠. 지적.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상식이 돼.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냐?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스승의 은혜는 가엾어라. 5월이 아니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5일이 왜 스승의 날이냐? 이런 거. 야 친구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야. 스승의 날 어떻게 제정됐는지 알아? 스승의 날은 5월 15일
조선시대 제4대 임금이셨던 성군, 성스러운 군주라고 하는 그 의미의 세종대왕의 생일을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치면 나옵니다. 검색어에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 이것을 기리기 위하여 정말 대한민국의 스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만큼 국민과 백성에게, 백성이죠. 그때는 백성에게 인기를 받은 그분과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치국이 해식에 발명하고 집현전을 두어서 우리나라에 이 지금 쓰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그런 성군이었다를 그 날을 기려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뭔가 조금 유익한 거, 뭔가 상식이 제공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저보다 제게 해주고 저 사람 너무나 많은 것이 많아. 그러면 대화의 주체가 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소지가 빈곤이 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죠. 이런 책들. 포켓 사이즈의 책들. 포켓 사이즈는 아니죠. 조금 더 크니까 이런 책들을 다양하게 좀 읽어서 다양한 교양을 우리가 기를 수 있도록 하면은 너무나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만족도를 제공해라. 만족감을 제공해라. 지적 만족감을 제공해라. 정보를 제공해라. 그래서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항상 같은 이야기. 나오네요. 맨날 애견에 대해만, 애완견에 대해만 자기 강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면 자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당신은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둘지 말고 차분히 공략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협력하라. 취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는데 나에 대해서 좀 다정다감하지 않아. 호의적이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세요. 협상 파트너인데 나를 싫어해. 회사를 싫어하든지 나를 싫어하든지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내가 책임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가? 상대방의 취미에 적극적인 관심, 친한 사람을 두고 서서히 다하고 상대방과 협력하고 이런 관계. 그러니까 대화는 사실 마음 문을 여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고도의 그래서 우리 교과목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더 마음의 근처에 다가갈 수가 있겠는가? 마음 문을 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난 사람과 저도 어제 오후 한 3시 반 정도에 변두리 근교 카페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소개를 받았는데 명함 주고받으면 저는 어제 또 명함도 없었어요. 명함이 한쪽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또 곤란스러워요. 명함도 준비되지 않은. 근데 요새는 또 이제 뭐가 있어요? 명함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명함을 받으면 바로 그 전화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명함을 모바일 명함을 넣어드리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준비되지 못한 그냥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냥 명함을 주고 명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함을 종이 명함을 그냥 받기를.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어제 제가 그 몇몇 분들을 만나고 처음 만난 분이 2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아예 처음부터 비즈니스적인 만남이 아니면은 대화가 사실 닫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전 조사가 사실 필요해요. 근데 사전 조사가 아닌 사람과의 만남은 사실 대화는 겉돌게 마련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취향의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또 어느 정도 공략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애절을 차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대화의 소재에서 재미있는 유머 소재를 발동을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오늘 지금 유머 소재에 나온 겁니다. 유머 소재. 오늘 어디 우리 그 학교 근처에 자 홍보가 되네요. 정담이라고 하는 저기 좀 뒤쪽에 시내 정도나츠 말고 우리 지금 학교에서 쭉 나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벚꽃길 있잖아요. 벚꽃길. 벚꽃길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조금 50m 올라가면은 정담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점심 식사만 하거든요. 정도나츠 옆에 정담이 있는데 정도나츠 옆에 정담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점심 식사만 하는데 메뉴가 햄버거도 있고 그다음에 오징어 덮밥도 있고 한우 비빔밥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 만두가 있어요. 거기서 만두 먹고 그러면 커피가 나오는데 만두 이렇게 좋아한다고 한 분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길래 그럴 만두 하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교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좀 나왔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럴 만두하다. 그럴 만두하다. 그래서 유머 소재를 개발하고 유머를 갖다가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적재적소한 소재의 대화의 흐름이 좀 긴장감이 유의안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머 소재, 매체 소재, 그리고 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본다라면 유머의 소재들을 끌어내야 돼요. 지금 유머의 소재, 다양한 유머 소재.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 아재 개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 뭐 망고 있잖아요. 그 망고 보면은 망고 생각나는 거 있죠. 이 망고 얼망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나나를 보면 내게 바나나, 오렌지를 먹으면 내게 정말 우리가 만난 지 정말 오렌지 뭐 이런 것들 인천에 앞바다가 있죠. 인천 앞바다의 반대로 뭐예요? 인천 엄마다 인천 앞바다 인천 엄마다 인천 앞바다 인천 엄마다 이런 대략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면서 그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이어나가면 정말 적재적소의 그런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대화의 소재로 파악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금 또 해보면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다시 나아갑니다. 대화는 상대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만족감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뭐냐. 남의 말을 들을 때 이런 자세는 취하지 않는 것.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다리 떨기, 팔짱 끼기. 다리 떨고 그 다음에 팔짱 끼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다리 떠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뭐 방송 출연자들이 가끔씩 다리 떠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방송에서까지 나와가지고 다리 떤다, 이건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다리 떠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리 떨기 하지 않아야 되고 팔짱 끼는 거, 팔짱은 네가 정말 이렇게 딱 끼면서 나는 당신의 대화를 거부합니다. 당신 대화를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경직된 자세는 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경직돼. 너무 몸을 젖히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앞에 막 가슴을 내밀어 가지고 너무 조심해서 막 이렇게 경직되게 편안한 자세로 등을 꼿꼿이 세우는 자세는 좋지 않아요. 등을 딱 일자 자세로 뭐 조직 폭력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화가 딱
네,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적당한 긴장은 좋은데 적당한 긴장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긴장은 우리의 대화를 좀 경직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대화를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정말을 우리가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화의 상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좋지 않고 산만한 자세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몸을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랑 지금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산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팔을 몸이 곧지 않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운다든지 막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운다든지 막 몸을 구부린다든지 팔을 탁자에 올려놓고 있다든지 반복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그래서 다리 떨게 하지 말고 팔짱 끼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말고 너무 경직되지 말고 산만하게 몸 떨지 말고 몸을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은 경계하면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정말 바로 대화에서 피해야 될 일반적인 그런 모형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화 끝날 때 보통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대화 끝날 때 정말 대화에 끝날 때 승자답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협상을 하다가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 뭔가 내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상대에게 또 정말 중요한 것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헤어지기가 쉬운데 얼굴을 붉히며 헤어져서는 안 돼요. 대화하다가 이건 정말 아마추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상대에게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을 만나다니 오늘 내가 너무 기만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느낌을 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처음에 중요한 대화를 이끌어 갔으면은 끝까지 대화를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여야 되고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나와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가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이 인상을 유지하는 거 정말 어떻게 본다라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유종의미가 돼야 되니까 개운치 못한 관계가 끝나면 사과를 하고 또 정말 내가 기분 나쁘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좋은 관계를 헤어지는 것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지막에 여운은 남거든요. 저분 오늘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100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낙제점은 아니야. 다음에 다시 만날 여지를 남겨두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처음처럼 우리가 힘있게 인사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것. 오늘이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의 자세부터 그리고 첫인상에서부터 그리고 정말 산만한 자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리액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대화는 절대 말 끼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막 습관이 안 된 분들 대화의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 막 끼어들이 엄청 합니다. 저도 어떤 분이 질문해놓고 나서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바로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왜 저분은 저렇게 질문해놓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성격이 급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급하지 말자 이런 말이죠. 성격 급한 거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성격 급한데 어째요 교수님 나는 이대로 살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도 성격 급합니다. 근데요 훈련되면 가능해요. 여러분 자꾸 좋은 사람 여러분 교육은 학습된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순화하고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가운데 학습에 통한 우리가 인격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성격 탓하지 말고 성격이 이런데 나는 이런데 나는 원래부터 이랬는데 원래부터 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니까 가족 공동체잖아요. 사회 공동체잖아요. 뭐 다른 게 다 우리가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이렇게 모여서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society,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네트워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를 알면서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우리가 그 삶이 정말 보람된 삶이 돼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상대방한테 대화하는 기술의 그 미덕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다가가는 그리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마음문을 여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화의 주체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빈말 같지만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하는 정말 오늘도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을 여자 교수님을 칭찬하시더라고. 교수님은 제가 이 교수님을 한번 소개를 했어요. 교수님은 클래식에 죄가 있다. 클래식 정말 진행자가 또 다른 꿈인데 이 꿈을 빨리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옆에 계신 그 후배 교수님이 제 선배 여자 교수님께 이렇게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청취자가 되겠다고 지금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교수님이 진짜 이렇게 좀 애교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식사가 끝날 때 그 교수님의 친언니에게 전화가 오는데 이러쿵 하는데 이제 교수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 통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 알았어 나 조금 있다 통화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말씀하시는 것도 소녀처럼 예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상대방 칭찬하세요. 근데 아까 처음부터 그게 아니잖아 자네가 하는 소리는 틀렸어 그렇게 잘못 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을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살사 틀렸으면은 여러분 대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틀리다고 지적질하면 문 닫아버립니다. 입 닫아버립니다. 저 사람이 입 닫아버리면 입 못 열어요. 입을 열게 해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열게 하는데 문 닫아버리면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문 닫아버린 것만 여러분 마음을 녹이려면 마음 녹일 만한 멘트가 다가가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작업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업 멘트를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작업 멘트는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화법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소통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잠시 한번 시간을 한번 보았습니다. 43분이네요. 50분 시간으로 한번 채워드리겠습니다. 칭찬하자 격려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뭐 이제 이건 좋게도 해당됩니다. 풀꽃을 읽어준다든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얼마나 좋아요. 야 풀꽃 같다. 나 풀꽃 아닌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그 풀꽃 말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내가 바로 오래 사랑스러운 꽃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자, 뭐 이런 게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음악 선생님 이래. 야, 내 목소리는 아주 드라마틱한 소프라노 같구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 막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자네 지금 이 정도밖에 못해? 자네 완전히 우리 회사 이게 다 망쳐버렸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미 정신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상관, 좋은 동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의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정말 어디 카페 이름이기도 하더라고. 위로하다. console. 우리 이 단어만 알고 가도 우리 성공합니다. console. 따라서 합니다. console. console.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하다. C-O-N-S-O-L-E.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console. 위로하면 좋습니다. 위로하시겠습니까? 소리 질러. 위로하다. console. console. 뭐해? 오늘 우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가서 다 한번 합시다. 어머니, 이번 주 어머니한테 간다라고 하면은 어머니에게 자, 이 클래스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여러분 과제도 들어가고 이 클래스 출석에도 여러분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동작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동작을 해달라. 어떻게?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잘 나아가고 고쳐 나아가는 우리의 그 지점이 필요하다. 자, 매력적인 대화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만약에 가신다면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그날 가신다면 뭐라고 말하냐? 엄마 뭐 묻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 어머니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봐. 엄마 묻었어요. 어디? 옷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아름다움이 묻어 있어요. 이거 이런 멘트는 좀 적어둬야 되지 않아요? 교수님 뭐 묻었어요? 아름다움이. 저도 선배 교수님 친한 누님 같은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좀 허물없지만 때로는 유머가 대화에 정말 비타민 같은 역할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요. 자, 다 같이 자기 어머니의 옷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멘트 들어갑니다. 엄마 묻었어요. 엄마 어디? 아름다움이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묻었어요. 아름다움이. 오케이? 묻었어요. 아름다움이. 묻었어요. 아름다움이. 여러분 이기는 대화 정말 만약에 이런 것도 지금 모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자, 부하가 아랫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일을 망쳤단 말인가? 자네 너무하는군. 이번 지금 자네 이 실수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지금 매출이 얼마나 떨어진 줄 알아? 지금 그쪽에서 전화 왔어. 앞으로 우리하고 이렇게 거래 안 한대. 김대리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근데 그렇지 않아도 풀이 죽어있는 김대리에게 이렇게 김대리 이제 막 사장님한테 쫄아가지고 가겠죠. 마음이 내가 보니까 그쪽의 요구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이번 자네 책임이 아니야. 자네 책임을 좀 벗어난 일이니까 크게 상심하지 말고 잊어버리게. 기운 내게. 오늘 기운 내야 돼. 김대리 화이팅. 이 정도 하면 마음 녹아버립니다.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해서 사장님한테 더 애사심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일 처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말이야. 연기하는데 참 연기 어렵네요. 이게 교과서 있는 것 같아요. 김대리 이것밖에 못해. 이거 막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툭툭툭 잊어버려. 괜찮아. 자네 실수가 아니야. 그쪽에서 너무 요구가 심했어. 이번 일은 잊어버리도록 하게. 다음에 더 잘하면 되네. 이번 일을 기회로 삼게. 크게 상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이런 위로가 정말 멋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문을 열어주는 작업. 이것이
우리 시대 진정한 대화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힘냅시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대화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인합시다. 대화로 승리합시다. 여러분이 이끄는 대화, 여러분 대화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